안녕하세요. 강원문석입니다. NBA 11경기 확정본으로 또 분석 들어가기 전에 울버햄튼이 또 졌네요. 그거를 전반 2대 0이었는데 퇴장당해가지고 3대 1로 역전을 당하네. 진짜 요즘 축구가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뭔가 좀 심하네요. 뭐 진짜 뭐 뭔가 쉬인 것처럼 어제는 뉴캐슬 에버튼 퇴장인데도 이제 한 골 먹고 지더니 이게 뭐 그전에도 경기가 밀리거나 이랬으면은 뭐 어차피 뭐 밀렸던 거니까 뭐 이렇게 말 텐데 뉴캐슬도 주도하다가 오히려 상대 퇴장인데 먹고 지고 오늘 울버는 그냥 사실 게임 터졌었거든요. 전반에 2대 0에 뭐 경기 내용도 완전히 울버 사이드였고 했는데 갑자기 퇴장당하더니 3골 내리먹고 지네. 최근에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네요. 꼭 건드리는 것만 다 이러네. 미치겠네요 진짜. 이거 뭐 내용적으로도 분석이 틀렸으면은 뭐 하겠는데 뭐 답이 없네요 진짜로. 좀 살짝 화가 좀 나는데 어쨌든 NBA 좀 집중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초안에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유지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 멤피스 역시나 자보란트가 떠 있고 이제 프론트코트 진의 벤치 쪽에 틸리가 또 GTD에 떴어요. 근데 뭐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뭐 브랜든 클라크나 카일 앤더슨 뭐 이런 더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 트레이언과 갈리나리 이렇게 떠 있는데 기준점이 내려갈 것 같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경기입니다. 4.5에서 5.5 밤사이 이미 떨어졌었고 언오바도 235.5 좀 찍는다면 오바축을 찍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이 올랐네요. 똑같이 봅니다. 멤피스 마인승을 보고요. 왜냐면 기준점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멤피스가 뭐 트레형이나 갈리다리 혹시나 나오더라도 할 만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트레형이 빠진다면은 뭐 거의 사실상 사이드상으로는 뭐 공짜가 될 가능성도 없고, 갈리나리가 만약에 빠져도 충분히 더 가능성 면에서도 높다 이러면서 마인 쪽을 보고, 역시나 좀 그래도 오바를 보긴 보는데, 글쎄 이게 일단은 오바 기준점까지 이렇게 빠지고 뭐 마인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일단 둘 다 빠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출전하거나 한 명만 나오거나 최소 이 정도 그림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 경기로 클리블랜드 대 덴버. 이 경기는 기준점 변화가 크게 없어요. 일단 뭐 승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고, 원오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26.5로 올랐는데, 역시나 사실 클레브랜드가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옳은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뭐 잘해달랜도 없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비도 잘 안 될 뿐더러 뭐 그런 상황에서 오른 것 같은데, 어느 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찍는다면 오바를 찍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요즘 애초에 그리고 약간 오바 트렌드잖아요. 이런 애매한 기준점 싹 다 오바가 나오고 있긴 하니까 또 오바를 볼 것 같긴 한데, 딱히 무슨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패스를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 저는 여전히 덴버 쪽 봅니다. 덴버 승, 덴버 마인승 2.5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마인승을 보고, 역시나 뭐 요키치가 또 있고 벤치에서도 덴버가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벤치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벤치의 힘으로 덴버가 승리하는 경기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오히려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가 이게 부상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있다 보니까 벤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기는 데까지 선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자유투나 뭐 야투, 수비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뭐 큰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조금씩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덴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포틀랜드. 어제 요거는 제가 마인을 봤었죠.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세스커리가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고요. 어제는 퀘스천어블, 오늘은 프로버블 이렇게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기준점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몰렸다기보다는 세스커리가 출전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준점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전히 저는 브루클린 마인슨을 보고요.
언오바는 패스. 분석 내용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이거 브루클린 앞으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브루클린 선수들이 반등하고 있어요. 오늘 또 특히나 이제 드러먼드가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유벤투스 상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이박 싸움에서도 저는 브루클린이 낫다고 봅니다. 전체 또 그리고 듀란트를 애초에 막을 만한 선수가 없고, 조시 하트 같은 애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뭐 브루스 브라운이 또 막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이즈에서 브루클린 마인승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경기 뉴욕 대 워싱턴인데, 일단 어제 뭐 일반승 같은 경우 주력으로도 찍을 정도는 뭐 되는 것 같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팀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뭐 29승씩 달성하고 경기 수는 뉴욕이 더 치르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뉴욕 사이즈가 맞아요. 프론트 코트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백코트가 조금 아쉬운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진 역시 그걸 백코트에 좀 안 좋은 점을 승리를 이끌 만큼 잘해주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승을 봅니다. 제가 안 가는 이유는 어쨌든 둘 다 플레이오프는 거의 끝났어요. 둘 다 플레인 토너먼트 못 갑니다. 거의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긴 해서 뭐 아직 모르기는 한데, 그 위에 팀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틀란타라던가 뭐 샬럿, 브루클린, 토론토, 이런 팀들이 그래도 차근차근 이렇게 승세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해요. 뭐 애틀란타까지 이제 승수 5게임 차가 나는데, 이거 5게임 정도 뒤집으려면 경기수가 그래 좀 필요한데, 이제 좀 거의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 10경기 좀 넘게 남았나? 10경기 언저리 남았거든요. 그럼 뉴욕이 거의 애틀란타가 지금 승률처럼 5할 정도를 해준다고 봤을 때 뉴욕 거의 전승해야 뭐 따라갈까 말까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끝까지 해보려고 할 거긴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뉴욕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현재 기준점 역시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인승을 보고, 기준점 같은 게 223.5에서 5.5로 올랐어요. 근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뉴욕이 어쨌든 최근에 조금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양팀이 조금은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뭔지 모르게 건들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뭐 건드려 보실 분들은 건드려 보시고, 막 안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두력이라서 손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말해놓고 저는 저번에 뉴욕 10점 11점 몇 마인인가 그거 가긴 했었는데, 또 오늘은 뭔가 조금 안 땡기는 느낌은 있다, 저 같은 경우. 토론토의 무난한 승리를 보고요. 역시나 토론토 마인승을 보고 224.5 기준 언더. 요거 제가 일단은 사이즈 자체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이는데 기준점이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면 올랐지. 근데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레이커스 경기다 보니까 기준점이 225.5 올랐어요. 0.5 해외 같은 경우. 근데 뭐 아마 4.5가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국내에서 아마 몰리면 뭐 5.5로 될 수는 있겠는데, 또 저는 언더 쪽이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마인을 찍거나 이 경기를 뭐 일반승 말고 핸디나 언업이면은 마인 아니면 언더인데, 뭐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레이커스 반대 개꿀하면서 마인 찍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여섯 번째 경기로 휴스턴 대 인디애나. 어제랑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에릭 고든이 GTD에 뭐 비타제, 듀아르테 뭐 이렇게 GTD에 일단은 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휴스턴 쪽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어디 가기든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니에요.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 부분과 어쨌든 인디애나가 원정이라는 점, 추가로 뭐 할리버튼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인디애나의 백코트진이 상당히 무섭긴 하나, 휴스턴 역시도 이 백코트진이 최근에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점, 결국에 제 생각에 승패는 이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와 어쨌든 그런 공격 뭐 이런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게감에서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낫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사실 이거 비타제나 듀아르테 뭐 출전 여부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듀아르테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다. 근데 뭐 분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역배 찍는 간다면 역배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그리고 추가로 이제 239.5 미친 듯이 달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43까지 올랐어요. 4점이나 거의 올랐는데 아마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높긴 하다 이거는.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이게 삐끗 튕기거나 둘 다 이길 만한 의지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지성으로 그냥 뭐 승패 상관없이 그냥 공격 주구장창 해가지고 엄청 달릴 거로 봤는데 이건 한 쿼터 놀면은 사실 언더긴 해가지고 좀 쫄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바 봅니다. 제 생각에 70점대가 한 번쯤은 최소 나올 것 같은 경기여서 3점 빵빵 꼽으면서 그냥 골밑 열어주고 70점대가 한 번쯤 찍힐 만한 경기여서 한 번쯤 놀아도 그래도 오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로 마이애미 대 오클라호마. 이 경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GTD 출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가 OKC 같은 경우 이제 스가 매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확정본 영상이 제가 울버 경기보다 좀 늦어가지고 24분이나 벌써 됐는데 7시 좀 빠르게 가면은 뭐 나오면 오바 안 나오면 언더 뭐 마이헨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저는 기준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14.5에서 그리고 16까지 떨어졌는데 프레임 봅니다. 마이애미가 충분히 지금 전력상으로 16.5 마이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초안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인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카드들이 무슨 적당히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 뭐 로스트에 들어도 플레이오프 때 로테이션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삐그덕 될 거다. 결국 디트로이트 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쿼터에 아무것도 못했던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기준점이 상당히 크고 요거는 좀 가비지가 나와도 기대해볼 만한 기준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또 삐그덕 거린다면 또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프렌 쪽을 봅니다. 9번째 샌안토니오 대 뉴올리언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뉴올리언스 역배승을 보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 프렌인데 3.5에서 지금 해외는 2거든요. 그래서 1.5 줄지 플러스죠. 1.5 줄지 2.5 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의미가 있나요? 사실 어쨌든 프렌도 보고 한 점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난이 보고 뭐 이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시 리차드슨까지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베이츠 듀오, 뭐 랭포드, 맥더머,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조시 리차드슨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샌안토니오 프론트 코트진이 없어요. 벤치에 거의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가비지 멤버에서 올라온다 쳐도 그러면 벤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뉴올리언스의 강한 프론트 코트진이 분명히 잘 이용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분석적인 부분을 빼놓더라도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수들은 탱킹을 딱히 하려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어쨌든 플레이오프 가면은 뭐 젊은 선수들이 샌안은 또 많은데 뭐 경험적인 부분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뭐 올라가려고 하는데 구단도 사실 탱킹을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사이즈 자체가 탱킹 사이즈예요. 그런 상황에서 샌안 쪽을 배팅하는 거에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 지난 OKC 전에도 뭐 거의 패작 수준의 경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3점이 들어가면서 밥상을 걷어찼는데 오늘은 그래도 뉴올리언스 같은 이제 경쟁팀을 상대로 어렵지 않을까. 근데 세난이 사실 이게 제가 세난이 패작을 할 거라고 봐서 그렇지 세난이 빡겜을 하면은 세난 쪽이 더 낫긴 해요. 저는 패작을 할 거라고 봐서 이제 뉴올을 본 거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유타 대 클리퍼스. 여전히 그냥 유타 승만 볼게요. 이거를 뭐 유타 마인이나 다른 쪽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도 빡빡한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자체는 클리퍼스 쪽으로 좀 빠졌고 아무래도 당연히 도도만 미첼이나 뭐 보얀 보그다노비치 없다 보니까 5.5까지 빠져서 아마 일반 승도 배당이 한 1.3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도 저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유타의 여러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이제 반등을 했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클리퍼스가 좀 상대하기에는 아무리 이제 보얀이나 미첼 없다고 해도 비비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승리 따내기에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1번째 경기로 피닉스 대 시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은 피닉스 사이즈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카고가 사실 비빌 수, 마찬가지로 유타 클리퍼스 경기와 마찬가지로 비빌 수 있을 정도는 사실 지금 피닉스를 잡기에는 조금 그래도 최근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빡센 것 같아요. 부세비치도 최근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3점 던질 때마다 튕기고, 드로잔 같은 경우도 뭐 4쿼터 클러치 때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진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결국에 라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계속 GTD 걸려있듯이 몸 상태가 완전한 100%는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무리 제이 크라우더가 걸려있다곤 하나, 근데 이게 사실 제이 크라우더 안 나오면 피닉스도 못 가요. 캠 존슨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뎁스 면에서 이제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누구야, 인디애나에서 데려온 지난 경기 야투율 100% 찍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원은 있으나 걔가 또 들어오게 되면 벤치 쪽이 또 아쉬워지고, 어쨌든 제이 크라우더가 이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피닉스 승을 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바 쪽 이거 미리 찍어보기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이 조금 올랐습니다. 231.5, 여전히 오바를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보스턴 승을 보고 끝낼게요. 이 경기 또 일단 기준점이 8.5에서 9.5까지 떨어졌거든요. 플러스 8.5에서 플러스 9.5까지. 근데 저는 보스턴 9.5 마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디에런 박스가 안 나오면은 뭐 9.5 마이는 갈만해요. 네. 박스가 물론 지난 경기는 상당히 좀 부진하긴 했었는데, 오늘도 어쨌든 이 매첩상으로 지금 보스턴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빡세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세크에는 박스가 상당히 중요한 선수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박스 안 나오면은 뭐 그래도 마인 쪽을 보긴 하는데, 지금 세크가 어쨌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세크 느낌이 그래요. 약간 고춧가루 뿌릴 팀 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인 좀 기준 좀 높으면 접근하기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일반 승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NBA 확정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